일본 컨테이너 선사인 원이 운항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또다시 컨테이너 박스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원은 13,900TEU급 컨테이너선 마드리드 브리지오가 1월 7일 오전 8시께 대서양에서 항해하던 도중 컨테이너 박스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 측은 현재 사고 조사 중이어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선박 운항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리드 브리지오는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13,900TEU급 시리즈 10척 중 한 척으로 2018년 건조됐으며 K라인이 선주사이고 원에 용선돼 20호 노선에 투입돼 운항 중입니다. 20호 노선은 카오슝, 얀티엔, 홍콩, 카이넵, 싱가포르 등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 미국 동안의 뉴욕과 노폭, 첼스턴, 서베너를 기항하고 다시 아시아로 되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마드리드 브리지오는 12월 초에 아시아를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미국 첫 번째 기항지인 뉴욕항으로 운항하던 도중 컨테이너 붕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자세한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고 당시 대서양 해역에서 강한 태풍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실제로 마드리드 브리지오의 AIS 궤적을 보면 태풍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남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드리드 브리지오는 컨테이너 박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데다가 태풍을 피해 항로도 남쪽으로 변경했으며 선속도 낮춘 것으로 알려져 당초 뉴욕항 기항 예정일이 1월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일본의 선박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20년 12월 하와이 해안에서 악천후를 만난 일본 국적 선박이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선박 회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선박원 에이퍼스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출발해 캘리포니아 롱비치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 하와이 북서쪽 약 2,600km 떨어진 지점에서 강풍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사고도 이번 사고와 같은 선사인 원인데요. 일본은 왜 계속 비슷한 사고가 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편 당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원 에이퍼스호는 악천후를 만난 뒤 싣고 있던 컨테이너 일부를 분실했고 이 규모가 최소 1,81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컨테이너는 무너지기 직전의 구도로 아슬아슬하게 적재돼 있었습니다. 선박회사 측은 폭풍우를 만난 원 에이퍼스호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갑판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가 무너지면서 바다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 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험한 물품에는 과일 주스 농축액부터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 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을 포함했죠. 해당 선박회사 측은 분실된 60여 개의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품의 정확한 종류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불꽃놀이를 실은 컨테이너 54개, 전자배터리를 실은 컨테이너 8개 등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선박회사 측은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통해 장비와 적재량의 적합성 등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살피고 다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화물선 좌초로 인해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 1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환경단체 모리셔스 야생생물기금 측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몇십 년이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조류를 비롯해 멸종 위기종이 다수 생식하는 모리셔스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름은 맹그로브 숲과 모래사장에 대량으로 흡착됐습니다. 맹그로브는 아열대 또는 열대하고 기수역의 염생 습지나 해변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데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는 람사르 협약에 지정된 구역도 있는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고 지점은 모리셔스에서도 다양한 희귀 생물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블루베이 해양공원 보호구역 근처로 청정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모리셔스 당국은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20년 7월 발생했습니다. 일본 3대 해운회사인 쇼센미스의 용선 화물선인 와카시오호가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로 가던 중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한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기름은 지난 6일부터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5개의 연료 탱크에 약 3,800톤의 중유가 실려 있고 이 가운데 1,180톤이 들어있는 탱크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광석 등을 운반하는 사고 선박은 길이 약 300m의 대형 화물선으로 2007년 건조됐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당시 사고에 대처할 기술과 전문 인력이 없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고가 모리셔스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노 아키히코 쇼센미스이 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손된 연료 탱크에서 1,000톤 이상의 중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 조선업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선박 사고에 휘말려 글로벌 선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때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한 절대 강자였지만 21세기 들어 한국 조선업계에 밀리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 조선업계에도 자리를 내주는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박사고 선박이 모두 일본 조선업체가 건조해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8월 일본 해역에서 두 동강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 선박은 일본 조선업체 츠네이시 조선이 만든 크림슨 폴라리스호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선박을 운용하던 기업 또한 일본 선사 도운 키센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크림슨 폴라리스호는 강한 바람에 밀려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선박이 바람에 밀려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면 이는 일본 선박 건조 능력과 선박 운용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일본산 선박의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만선사 에버그린 소속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는 지난 3월 오작동으로 수에즈 운하 가운데를 막아 운하 길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에버기브노 역시 일본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선박입니다. 에버그린 측은 사고 선박이 바람에 밀려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바리 조선은 선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에버그린 측 실수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고 선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 능력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분명합니다. 통상 조선업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은 이에 못 미친다고 여깁니다. 중국은 주로 낮은 인건비로 새 선박을 만들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정확하고 빠른 건조기간 등을 앞세워 다량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북미 선사와 유럽 선사가 굳이 선박 제조 가격이 비싼 일본 조선사의 신조선을 발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업체 클락슨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물량 401만 CGT 100척 가운데 한국은 181만 CGT 24척, 중국은 177만 CGT 49척을 수주해 업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0만 CGT 21척을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신조선 건조 기술을 활용할 사례가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일본 조선사 건조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건조 사례가 많지 않다면 건조 기술력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조선사가 수주한 물량은 대부분 자국 선사 발주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즉 유럽 선사, 북미 선사 등 글로벌 업체에 선박을 공급하는 것보다 일본 선사에 선박을 공급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국 발주, 자국 수주 시스템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식이기는 하지만 건조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낳는데요. 선박 건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계 경쟁력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라며 중국 조선업계가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 조선업계는 더 이상 한국의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